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효과적인 영업은 1970년대부터 플로리다 대학에 계신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턴 와이츠라고 하는 분이 그 동료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든 부분이 효과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효과적인 영업에서 우리가 워킹 스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요. 뭐 현명하게 일하는 거. 근데 또 워킹 스마트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여우처럼 일하는 거 뭐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는 좀 얄밉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로 또 비춰지면 우리 한국 관리자분들은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워킹 하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워킹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리자들은 워킹 하드를 좋아하죠.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영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턴오버가 되게 심해요. 이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금융 파트에서는 이직률이 1년에 70%래요. 7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직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너무 워킹 하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100명을 만나서 그 100명 중에 10명한테 파는, 그러니까 이 고객을 많이 만나는 그런 영업이 중요했죠. 관리자들도 그런 걸 강조했고. 근데 지금은 팔 수 있는 고객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만나서 5명한테 파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100명 만나서 10명한테 팔았으니까 10%죠. 성공률이. 그런데 지금은 10명을 만나서 5명한테 파니까 50%죠.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10명하고 5명인데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5명이 훨씬 더 많이 삽니다. 10명보다. 그러니까 10명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게 이제 워킹 스마트와 워킹 하드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 스마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학습을 통해서 잘 아는, 그죠? 가능성이 큰, 그죠? 그런 가망 고객을 만나서 효과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워킹 스마트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공률을 어떻게 높이느냐라고 하는 게 워킹 스마트와 워킹 하드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지향적 영업 행위의 구성 요소가 또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 접촉의 빈도와 강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그 강도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그냥 5분 만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빈도와 강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호적인 대우.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커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왔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고객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어쨌든 고객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객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지,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그죠? 소비자도 가지고 있고 영업사원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도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죠?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것도 아는 게 많잖아요. 이 기업에 있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하면 고객도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걸 얻어가는 거,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정보 공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고객과 영업사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게 진정한 관계지향적 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지향적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고객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중심. 근데 여러분들 그 고객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잘못된 그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고객은 왕이답니다. 고객이 왕이면, 그죠? 왕이 내리는 명령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갑질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 고객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왜 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고객 지향성이에요.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제가 고객은 아까 관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죠? 고객도 잘못할 수 있어요. 고객도 잘못된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고객이 왕이면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니까. 피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고객 지향성은 그게 아니에요. 고객 지향성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죠? 고객하고 같이, 그죠?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거. 그죠? 그게 고객 지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객 지향성이 중요한 거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고객을 학습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고객 지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